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복잡한 역설 중 하나는 잘못된 시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지만 윤게 따르면 모든 사람의 영적, 심리적 발달은 특정한 시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당신의 지각, 직관적 인식, 그리고 무의식적인 내용은 당신을 특정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 만남은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정, 사업 관계, 그리고 영적 인도를 받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인도하지만 부적절한 타이밍은 이 인도를 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근간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잘못된 시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 과정이 급격히 가속화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인연을 맺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지만 삶의 환경, 무의식적인 패턴 또는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영적인 갈등을 야기하며 장기적으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융의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종종 직관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지만 의식 수준과 준비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러한 끌림은 고통과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 작용합니다. 당신의 인식은 적절한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영적 자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조된 자각은 잘못된 시기에 나타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리고 무의식적인 패턴이 촉발되고 고립의 시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윤은 이러한 상황이 인간 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인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의 에너지를 만나지 못하면 무의식적인 패턴이 촉발되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자각으로 이러한 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진화적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자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 부담, 실망은 부각되고 잠재적인 선물은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의식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정신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성숙해지고 개성화 과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선생님이 일찍 수업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만남은 지각과 자각을 향상시켜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은 지각에 대한 자각과 이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각이 없다면 이러한 만남은 파괴의 원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이밍을 과소평가하거나 감정적 연결에만 집중하지만 타이밍은 지각과 무의식의 조화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내면의 자각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 직관적인 지각이 활성화되고 자각이 고조되며 자신과 상대방을 더욱 깊이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을 촉발합니다. 따라서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상대방의 그림자를 마주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이러한 만남은 영적 성숙과 진화적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청중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각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단서를 주었습니까? 댓글로 이 질문을 공유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자각이 향상되고 의식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자각으로 다룰 때 삶의 이러한 극적인 역설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진화적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융의 임상 관찰 중 하나에서 서로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지만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은 두 사람의 놀라운 사례가 제시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도의 직관적 지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적 연결과 심리적 자각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패턴,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개인적인 부담은 이러한 유대감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강렬한 지각은 그들을 끌어당겼지만 시기와 내면의 성숙 부족은 그들의 만남을 시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심리적 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관계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매력과 고도의 자각이 부적절한 타이밍과 결합되면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우정,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지만 무의식적인 장벽이 작용하면 이러한 자각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거부하고 관계를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영적, 심리적 성장을 위한 학습 기회로 여깁니다. 융의 관점에서 의식적인 자각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각을 인식하는 것은 부담의 파괴력을 진화적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렬하고 진실된 감정으로 깊이 연결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삶의 환경, 심리적 성숙도 또는 무의식적인 패턴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영적, 정서적 시험입니다. 사람은 이 시험을 어떻게 경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배우게 되고 부주의하거나 반응적으로 접근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조된 자각은 잘못된 시기에 발생할 경우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리고 무의식적인 패턴이 촉발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 상황이 인간 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의 에너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의식적인 패턴이 촉발되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관리한다면 지각이 제공하는 깊이와 직관은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자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과 부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잠재적인 선물은 간과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의식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정신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성숙해지고 개성화 과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례 연구는 이 과정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녀는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여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남성의 정서적 성숙 부족으로 인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첫 만남에서 경험한 강렬한 감정은 혼란과 실망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다른 시기에 비슷한 유대감이 형성되면 이전 경험에 대한 자각을 통해 관계는 더욱 건강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융의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정신역동적 과정에 대한 자각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적 부담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립, 의사소통 단절, 정서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같은 부담을 자각으로 감당할 때 영적 성숙, 공감, 그리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을 자각할 때 고통을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융의 환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교훈으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각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만남의 타이밍과 지각의 강도에 의해 형성됩니다. 자각이 없으면 이러한 과정은 파괴적이 되고 자각이 있으면 진화적 선물이 됩니다. 청중에게 질문합니다. 높아진 지각과 시기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각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자각을 높이고 융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 시험받고 성숙해집니다. 자각을 통해 지탱될 때만 그 부담은 진화적 선물이 되고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융의 심리, 유형에 대한 연구는
인간관계에서 타이밍과 지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독특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든 만남이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직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영향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심리 유형을 분석하면서 개인이 고도화된 인식, 직관적 인식, 그리고 무의식적 패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유형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상대방을 쉽게 감지하고 내면 세계를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유대감은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심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직관적 인식이 무의식적 패턴과 결합되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므로 관계에 고통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반면 분석적이고 무심한 유형은 관계에서 다른 역동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연결의 존재를 감지하지만 감정적, 무의식적 장벽으로 인해 연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논리적인 틀 안에서 직관과 인식을 평가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평가가 부족하여 소통 부족, 실망, 그리고 고립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윤기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관적 인식과 감정적 인식을 모두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인식을 관리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잘못된 시기에 마주치는 것조차도 파괴의 원인이 아니라 학습과 진화적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융의 연구에서 자주 관찰되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 상태 및 의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리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관계를 파괴적이거나 변화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유형과 분석적인 유형이 만나면 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를 느끼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논리적인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좌절과 학습의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직관적 인식과 무의식적 패턴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야 하며 이 과정이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고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자각과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이 과정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영적 성숙으로 전환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이 과정에서 공감 능력을 키울 기회를 얻습니다. 타인의 그림자와 심리적 부담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인식이 더욱 깊어집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개인의 인식과 자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집단적 무의식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진화적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은 낭만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정사업관계, 영적 인도의 유대감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인은 잘못된 시기에 마주치는 관계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심리적 부담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부담을 자각과 함께 감당할 때 의식적인 통합과 개성화 과정에 기여합니다. 청중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다양한 심리적 유형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식과 자각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잘못된 타이밍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자기 인식이 향상되고 융의 유형 간 역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견자실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고 어떤 사람은 변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관리하면 영적 진화와 개성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인식, 직관, 그리고 유형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만남의 부담을 줄이고 잠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적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과의 만남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이해하는 대고유한 틀을 제공합니다. 인식, 직관, 자각, 그리고 그림자의 통합은 각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고 인간 정신의 성숙에 기여합니다. 융의 심리,
유형과 타이밍에 대한 관찰은 이론적 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 사건들, 위대한 사상가들의 만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사례들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역사는 올바른 사람들이 잘못된 시기에 만났을 때 어떻게 심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한 심각한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융과 동시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관계는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구하고자 애쓰는 두 강력한 지성으로서 프로이트와 융은 세계 심리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수준, 무의식적 이해, 그리고 타이밍의 불일치는 이러한 연합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프로이트의 물질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이 융의 영적이고 직관적인 면과 충돌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영적인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쓴 편지에서 융은 때로는 두 영혼이 동시에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썼을 때 실제로 인간관계의 타이밍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울려 퍼지는 진실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상적 우정과 영적 여정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다른 사례들도 이 법칙을 뒷받침합니다. 시대를 앞서 나간 러나르도, 다빈치의 사상은 당시에는 오해받고 심지어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옳았지만 시대는 틀렸습니다. 융은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외로움과 내면의 갈등을 무의식의 조기 각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무의식의 지혜에 너무 일찍 접근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잘못된 시대에 올바른 사상이 탄생하면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이 개념을 현대 심리학에 적용해 보면 융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 치료사들은 개인의 정신적 갈등을 다룰 때 융의 원형, 그림자 개념,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료에서 개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성급하게 인식하는 것은 종종 심각한 내적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칼 융의 이론은 그러한 현대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상호 사랑이나 이해뿐만 아니라 의식 수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융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도 공명합니다. 사비나 슈필라인과 경험한 정서적 지적 유대감은 큰 영감의 원천이자 심각한 내적 갈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비나는 마치 거울과 같았고 융은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융은 그러한 심각한 대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사람이 잘못된 시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융이 아니마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적 형상은 남성이 무의식 속에 지닌 영적인 측면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만남은 본질적으로 자신 내면의 반대 측면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융의 삶에서 이러한 사례는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또한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융의 발견은 다시 한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영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연인, 스승 혹은 적,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의 무대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외부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이 내면에 억압했던 당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이 억압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갈라놓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융의 이론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류의 발전에 따라 시간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그 나름의 속도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시간이 항상 세상의 시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중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잘못된 시기에 어떤 사람, 아이디어 혹은 기회를 만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의 고통이 융이 묘사한 변화의 직전까지 당신을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혼의 시간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융의 발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 다리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변화의 빛이, 다른 한쪽에는 정신분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융이 심리적 대립의 긴장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칙을 활성화합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패턴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아직 인식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융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보다 더 발달했다면 관계는 한쪽에게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우정의 끝이 아니라 진화적 본질의 발현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울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억압해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신을 뒤흔들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변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저항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윤기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묘사하는 심리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모든 관계에는 심지어 사랑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정신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을 때는 파괴적이지만 인식될 때는 개인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임상 관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한 환자는 수년간의 외로움 끝에 자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과 함께하며 마침내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관계에서 심각한 심리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비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깨달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관계를 마법적이면서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사랑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궁금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정신이 스스로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고통은 무의식에서 지금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거부하면 고통은 커지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위험과 잠재력은 같은 맥락에서 춤을 춥니다. 윤은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 환상반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무언가가 정반대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은 더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상실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면 개인은 성숙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혼의 재생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통제력 상실, 즉 습관적인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러한 해체에서 진정한 자아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적 진화의 시험입니다.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면 설령 그 관계를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융의 삶에서도 이러한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관계에서 무의식에 넘치는 힘에 대처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경험을 변형하여 자신의 이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교훈적임을 강조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영적인 위험은 사실 성장의 고통입니다. 의식은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시간이 영혼을 교육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식을 유지한다면 일시적인 분리조차도 의식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수년 후 재회할 때 이전에 멈췄던 곳이 아니라 진화된 의식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영혼의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융 이론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의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인식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인식되면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청중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잘못된 시기에 누군가 기회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순간의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고통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융기 말했듯이 빛은 그림자를 모르는 의식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만남이 영혼의 재탄생을 잉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문제는 시기가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기를 의식으로 전환할 만큼 성숙해졌는지 여부일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 정신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삶은 우리에게 상실뿐만 아니라 심오한 자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정신이 성장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변화는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는 순간 시작된다. 다시 말해 그 사람과 겪는 갈등, 그 잘못된 시기, 그 내면의 폭풍이 실제로 당신을 자각으로 이끌기 위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외부 관계에서 보는 그림자를 내면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짐은 선물이 됩니다. 윤근 영혼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때만 치유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불행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시간을 향해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거부했거나 떠나갔거나 또는 그저 조용히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안에 남기는 메아리는 내면의 탄생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 만남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는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정신을 반영하고 남성은 여성의 정신을 반영하며 이 두 측면이 서로 보완되지 않으면 개인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는 너무 심오해서 육체적으로 끝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지속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정신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융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과 여전히 내면의 대화를 유지합니다. 이 대화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상반되는 측면들을 인식하고 통합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거부한다면 이 내면의 유대감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융기 말했듯이 거부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림자는 당신을 같은 악순환으로 다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영혼은 성취될 때까지 다른 모습으로 같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같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겉모습만 변할 뿐 주제는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짐을 선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개인적 신화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서 영웅의 여정을 겪습니다. 이 여정에서 모든 잘못된 시기는 사실 준비 단계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흙처럼 영혼은 성숙하기 위해 그 잘못된 시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각 수준에 도달하면 과거의 무게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시 당신이 몰랐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감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자각입니다. 그는 의식은 용서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너무 빨리 찾아오는 깨달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당신의 일부가 약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해진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만들어낸 정체성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는 이 정체성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상실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경험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을 시간의 리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자신의 시간을 찾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함에 집중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준비된 순간에 같은 주파수로 그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당신을 강요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과 같은 리듬으로 고동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부담으로 여겼던 어떤 만남이 실제로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나요? 어쩌면 그 선물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이 공감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융이 말했듯이 공유된 인식은 집단 의식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 빛을 비추고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